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동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합시다. 자, 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1636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호란을 당해요? 병자호란을 당해서 인조, 인간, 로봇 여러분, 인조가 무슨 산성에 갇혔다가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여러분 무슨 도에 굴욕을 합니까? 삼전도에 이렇게 굴욕을 당했지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누구랑 절교해요? 명나라와 절교하고, 이제 청나라가 우리의 이제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제 황제가 된 거죠. 완전 여러분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뭐 했느냐? 자, 명나라에 우리 조선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명나라에 간 사신을 우리가 무슨 천사라 불렀어요? 조천사. 근데 이제 명나라 이제 절교했으니까 조천사 안 보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의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됐으니까 청나라의 사신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에 보내는 조선의 사실을, 자, 요때 청나라 수도가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 명나라 수도도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었죠. 그런데 요 베이징이 옛날 춘추 시대 때 연나라 수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선은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요거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무슨 사라 불러요? 연행사. 뭐라고요? 연행사. 지금 외울게요. 조선이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조천사, 조애인제,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낸다, 연행사예요. 반대로 여러분 조선이 일본에 보냈어요. 임난 끝나자마자 보낸 게 회답겸 무슨 사였어요? 세완사였다가 나중에 여러분 요게 이름이 바뀌죠. 무슨 사로 바뀝니까? 통신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 임난 끝나자마자 선조 때 보낸 거는 회답겸 세완사고, 나중에 회답겸 세완사가 뭐로 바뀐다? 통신사로 바뀐다. 요거 여러분 반드시 요거는 100% 외워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대다수가 잘 알고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외우세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지금 하는 건 옛날에 나왔던 거, 나올 거만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보자 여러분. 1600년에 무슨 가하라 전투가 있었어요? 새끼 가하라 전투로 1603년에 드디어 토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여러분 에도, 지금 동경에다가 막부가 들어섰죠. 요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을 우리가 배웠죠. 무슨 가와? 독구가와 이에야스. 독구가와가 성이에요. 요 독구가를 도와준 성리학자가 있죠. 자꾸 해보는 거야. 후쿠자하래. 여러분,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무슨 라잔, 하야시 라잔이 독구가와 도와서 여러분 에도 막부는 나라의 관학이 황당하게 무슨 학이 돼요? 성리학인데 누구 계열의 성리학이야? 이황 계열의 성리학. 왜냐? 이황의 제자인 누가? 강항이 후지와라 세이카 가르쳤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무슨 라잔이에요? 하야시 라잔. 그 다음에 에도 막부가 여러분 성리학이 관학이니까 성리학을 가르치려고 에도 막부도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를 외울게요. 자, 무슨 성당이라 불러요? 유시마 성당. 요거 했던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도 막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1년 있다가 기억나야 돼요. 1604년부터 동남아시아 쪽으로 무역하고 싶어? 그럼 에도 막부한테 빨간 도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무슨 장 무역을 했어요? 주인장 무역. 연도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했어요? 1635년까지 에도 막부는 주인장 무역을 했다. 그런데 1604년에 시작을 해서 1645년에 여러분 왜 주인장 무역을 못하게 했을까? 동남아시아 가서 포르투갈, 스페인과 사귀면서 카톨릭을 배워오니까 딱 끊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재밌지 않아요? 자, 1636년에 동아시아사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져요. 하나는 첫째,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무슨 호란이 발생해요?
병자호란이 발생했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에도마쿠가 여러분, 자, 무슨 사키에다가, 나가사키에다가 인공섬인, 야! 거기다가 배를 대지 마! 무슨 말 여러분? 대지마라는 섬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일본의 여러분 큐슈고, 일본에 이렇게 여러분 혼슈가 있고, 여기에 시코쿠고, 홋카이도 안 그릴게요. 여기 여러분 지금 무슨 섬이에요? 큐슈고 여러분, 요쯤에 여러분 무슨 사키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사키가 있죠. 그런데 일단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들어와야지 좀 무역을 하니까 크리스토교는 여러분 탄압을 했는데, 얘네가 들어와서 일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 포기할까봐 여러분, 나가사키가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 여러분 요쯤에다가 인공적으로 섬을 만듭니다. 요 인공적인 섬을, 자,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와요. 야! 여기 외에는 배 대지 마! 뭐라고요? 대지 마라는 섬을 만듭니다. 그래서 1636년도에 여러분 나가사키 여기 대지마를 만들어서 누구를 들어오게 하느냐? 포르투갈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야, 포르투갈아, 왜요? 너 자꾸 무역하는 건 좋은데 너 니네 몰래 카톨릭을 전파하니까 여기 나가사키의 대지마에만 있어라. 해서 여러분 1636년 대지마가 만들어지지만 여러분 누구만 사용을 했어요? 포르투갈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계속 여러분 무역하는 척 하면서 자꾸 접촉을 하니까 에도마쿠가 승질나가지고요. 1639년에 여러분 포르투갈을 대지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대지마 만든 건 몇 년도야? 1636년. 맨 처음에 누가 사용했어요? 무슨 투칼? 포르투갈. 그다가 언제 쫓아내요? 1639년. 그러면 포르투갈이 쫓겨나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무슨 란드가 여러분? 네덜란드가 에도마쿠에게 얘기를 해요. 저기요, 우리는 때려 죽여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무역만 하겠다. 했더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도마쿠가 그 십자가 밟아봤더니 밟아요. 돈 벌라고. 그래서 여러분 1641년부터 여러분 1800 여러분 50년대까지 바로 여러분 요 네덜란드가 무슨 말을 차지합니까? 대지마를 차지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자. 대지마 만든 게 언제예요? 1636년. 그래서 언제까지? 39년까지 무슨 투갈이 사용을 했어요? 포르투갈이 사용하다가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외울게요. 1641년부터 1850년대까지 여러분 이 대지마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네덜란드.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요 1년에 몇 번씩 대지마 와서 무역도 하고 여러분 서양의 소식을 전파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야.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대지마에 있지만 조금씩은 일본 사람이랑 교류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때 서양은 과학혁명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이 장난이 아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일본의 사무라이나 지식인들이 야, 네덜란드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쿠 때 많은 지식인이 야, 동양의 의학 과학보다 서양의 과학 의학이 발달했구나, 이거를 배우자 해서 여러분 에도마쿠의 많은 지식인들이 네덜란드의 의학 과학을 배웁니다. 이거를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이라 불러요? 난학이라 부릅니다. 일본어로 란가쿠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중에 여러분 1700 여러분 70년경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겐파쿠라는 일본의 의사가 있었어요. 이 겐파쿠가 우연히 네덜란드의 책을 봤는데 장난 아닌 거야. 인체를 해부해서 여러분 막 심장이나 막 피가 도는 걸 다 한 거야. 그걸 여러분 그대로 베껴서 일본어로 출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해체 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770년경 왔다 갔다 해요. 연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18세기 그냥 연도가 애매하면 18세기 후반 에도마쿠 때 여러분 일본 의사 겐파쿠가 해체 신서란 책을 쓰면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에도마쿠 때 무슨 학이 유행을 했다? 난학.
무슨 갑구? 난 갑구가 유행을 했다. 이렇게 외우셔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엄청 되게 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해볼게. 네덜란드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건 언제일까? 바로 여러분 1609년. 여러분 시라도라는 섬에다가 관청을 상관, 장사하는 가게 만들어서 이제 17세기 초에 일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언제 히트를 쳐요? 1641년 포르투갈이 여러분 떠난 자리에 이 네덜란드가 무슨 말을 얻어요? 돼지말을 얻고, 그 다음에 요 여러분 네덜란드 덕분에 무슨 학이 나왔다? 에도마쿠 난학이 나왔다. 무슨 바쿠? 걔는 파쿠래. 무슨 바쿠? 겐바쿠. 몸을 해체해서 해부학을 새로 썼다. 5번. 무슨 신서? 해체 신서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잘 나오고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플러스 여러분 세계사의 단골로 나온다. 네덜란드 나나 겐파쿠 해체 신서. 그런데 여러분 연도별로 갈게요. 그러다가 여러분 1637년에 여러분 일본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마 바라의 난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올해 수능도 봐야 될 때 올해 거만 풀진 않죠. 모의고사라든가 옛날 거 풀면 한 번씩은 나와요. 시마바라의 날이 뭐냐? 이거 지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에도마쿠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해야 되는데 몰래 여러분 숨어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적은 잡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는 적을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가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쿠가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를 막 모는데 길을 터줘서 여러분 나가사키의 시마바라의 한 곳으로 몰아요. 이때 수십만 명이 모였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 것지도 원래는 보면은 에도마쿠가 교묘하게 여기로 몰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야, 좀 있으면 포르투갈이 올 거다. 에스파냐가 도와주러 올 거니까 우리 교황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싸우자 했는데 이미 여러분 에도마쿠가 다 준비가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십만 명이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시마바라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시마바라의 난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저때 거의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하, 에도마쿠는 1637년에 시마바라의 난을 유도를 한 거야. 유도해서 여러분 무슨 교를? 그리스도교, 카톨릭 교인들을 다 몰살을 시켰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마바라의 난. 그러면 잠깐만 빨리 볼게. 1635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인장 무역이 끝났다. 1636년 조선에서는 무슨 호란? 병자호란. 일본에서는 포르투갈을 위해서 대지마. 뭐라고요? 대지마. 그리고 1637년도에 병자호란이 끝난 거 상관없고요. 무슨 바라의 난? 시마바라의 난. 그 다음에 1639년에 대지마에서 누가 쫓겨나요? 포르투갈이 쫓겨나고 1641년부터 이제 대지마에 누가 안착을 해요? 네덜란드. 하면 무슨 학? 난 갖고 1770년대 누구 여러분? 겐파쿠의 무슨 신서? 해체 신서까지 다 기억이 나야 되겠죠? 이거 무지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됐고 여러분 그 연도별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1644년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명나라가 언제부터 약해져요? 임진왜란 때 수십만의 군대 보내고 돈을 엄청 썼죠. 근데 그 당시 황제인 만력제가 어떻게 돼요? 재정 악화됐다고 환관들을 지방에 보내서 세금을 10배, 20배를 걷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수십 년간 밀란이 터지다가 여러분 명나라의 농민 중에 여러분 이자성이 100만 명을 모아서 여러분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여러분 요렇게가 왕이 살고 있는 베이징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 막으려고 중국의 최정예 부대
50만 명 명나라 부대가 여러분, 여름에는 삼계탕이에요. 무슨 삼계? 명나라 장군인 오삼계가 여러분 여기서 청나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이자성이 갑자기 여러분 기습을 해서 베이징을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때 베이징의 황제랑 장군들이 오삼계야 도와주러 오래요. 이때 오삼계가 여러분 이 오삼계가 여기 있지만 아내와 아버지가 다 베이징에 있거든요. 황제도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와 휴전을 맺고 황제를 구하러 베이징에 가는데 누가 빨랐어? 이자상이 빨라서 여러분 베이징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1644년에 이자성의 난으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명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때 황제가 이름 까먹었네. 숭정대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분 10년 동안 정치 안 하고 매일 놀다가 너무 궁궐이 조용한 거야. 문을 딱 열었더니 수십만 명의 궁녀 병사가 도망가고 환관 하나만 있는 거야. 뭔 일이냐? 각하 전하 이자성이 쳐들어와서 궁궐이 함락당했대. 이때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시집안 간 딸 2명을 불러. 16, 12살이야. 그래서 울면서 딸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니네가 봉변을 당한 게 싫으니까 눈을 감으렴 하고 여러분 두 손으로 두 딸을 죽인 다음에 황간한테 자기 눈을 가리래. 왜요? 내가 지금 자살할 건데 조상이 물려준 이 명나라를 내 때 멸망을 시켰으니 죽어서 어떻게 조상을 보겠냐 하고 여러분 눈 가리고 자살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거야. 되게 여러분 슬프죠. 자 여하튼 그러면 오삼계가 갔는데 여러분 명나라가 망했잖아. 지금 누구? 이자성한테. 그래서 다시 오삼계가 자기 본부로 가요. 근데 이자성은 기분이 좋아. 왜냐? 오삼계의 엄마, 아빠, 아내가 베이징에 있으니까 협박하면 되잖아. 야 오삼계야, 너 50만 명 있지? 나에게 충성을 바치면 너 장군직을 유지해주고 네 부모를 잘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오삼계는 어떻게 했지? 당연히 이자성한테 항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역사의 우연. 이자성의 부하 장군 중에 어떤 크레이지 보이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러분 오삼계 집을 지나가다가 집도 좋고 그런 거야. 쳐들어갔더니 오삼계 엄마 아빠도 있고 부인도 있고 첩도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재물을 뺏고 오삼계의 막 부인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삼계 엄마 아빠가 막 저항했겠죠. 이 이자성의 부하들이 오삼계 집안을 다 죽여버린 거야. 이거 여러분 오삼계 흐뭇하게 완전 하나야. 완전 하나죠. 바로 여러분 청나라와 손잡고 오삼계랑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누구 죽여버려요? 이자성 죽여버리고 이 오삼계가 청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있다가 이자성은 멸망하고 여러분 중국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청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상계 때문에? 오삼계 때문이 아니라 누구야? 이자성의 부하 덕분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여러분 되게 우연히 어떤 일이 터져서 굉장히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해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자 해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먹었는데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 만리장성이면 여러분 갑자기 이만큼 해서 여러분 화북지방은 누가 먹어요? 청나라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를 도와준 중국의 명나라 장군 3명이 있어요. 이 명나라 장군은 원래 명나라 장군인데 청나라에 붙었죠. 그 한 명이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오삼계, 그 다음에 경정충, 그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상지신이 있는데 오경상은 원래 명나라 장군인데 청나라에 붙어서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고마우니까 야 화북지역, 요 화북지역은 청나라가 먹겠다. 대신에 오삼계, 경장군, 상장군 너네는 강남을 하나 둘 세 등분해가지고 니네가 먹으라고 땅을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청나라가 지배하는 건 사실상 어디예요? 여기 화북지역과 만주지역이고 요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에게 강남을 세 등분 해줬죠. 요거를 우리가 무슨 번이라 부릅니까? 3번이라 부릅니다. 요때 청나라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냥 순치제라는 황제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나오진 않아요. 다만 팁을 주자면 청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이희제야 강희제야. 강희제인데
요 순치제가 갑자기 죽어서 10살 안팎의 여러분, 요 순치제의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무슨 제가 되는 거예요? 강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1644년 명나라가 꼴까닥 망했다. 무슨 밀란? 농민 밀란. 자, 무슨 자성의 난? 이자성의 난. 그러면 이자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삼계탕. 무슨 삼계가 나와야 돼요? 오삼계. 여차여차해서 청이랑 붙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자성 망한 다음에 3번 창장강 아래쪽에 3번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1644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선으로 가볼게요. 조선 왕 중에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조죠. 인조의 키워드는 불쌍해요. 이 사람 키워드가 뭐예요? 호란이죠. 천천히 해볼게요. 1627년에 무슨 호란? 정묘 호란. 형제지간에 의해. 그 다음에 1636년에 완전 굴욕을 당했죠. 무슨 호란? 병자호란,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조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슨 종? 효종이란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효종은요 1649년에서 1659년 정도까지 왕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너무 이가 갈려요. 왜냐? 첫째, 여러분 병자호란 때 조선이 엄청나게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 1649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1644에 여하튼 오삼계와 청나라한테 망했죠. 또 하나 요 효종이 그 왕자일 때 이름이 복림대군인데 슬픈 얘기 해줄게요. 요 효종 복림대군이 여러분 병자호란 때 인질로 끌려가는데 왕자인데도 요놈들이 청나라가 걸어가게 했나봐. 근데 마침 그때 효종이 아기가 있었대요. 딸 1살짜리. 근데 추운 겨울에 여러분 가슴팍에 푹 잡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걷다가 딱 봤더니 딸이 얼어 죽은 거야. 그 여러분 이 효종은 정말 누가 미워요? 청나라가 밉죠. 개인적으로는 딸 얼어 죽었죠. 두 번째 병자호란 때 치욕을 당했죠. 세 번째 우리의 왕이었던 명나라 멸망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효종은 왕이 되자마자 복수하겠다. 청나라에 복수하겠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효종은 요거만 외우면 돼요. 무슨 정책을 추진합니까?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에서는 지금 무슨 정책이 추진 중이다. 북벌 정책. 누가 있다? 효종이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효종이 여러분 북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청나라가 갈수록 세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효종이 어떻게든 여러분 청나라 이기려고 여러분 조총 부대도 키우고 많은 부대를 키웠는데 결국 실패해요.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살 거야. 효종이 젊은 나이에 머리에 이렇게 종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의 육체를 옥체라고 해가지고 칼을 대면 안 돼. 뭐야? 근데 여기 혹이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길래 너무 머리가 무거우니까 침으로 살짝 찔렀는데 어떻게 해요? 신경을 건드렸는지 여러분 즉사를 해요. 그래서 효종의 북벌이 무산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효종이 갑자기 죽어서 그래요. 여하튼 북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조선에서 두 가지가 하나가 벌어져요. 뭐냐? 자,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일단 무슨 벌을 추진했어요? 북벌을 추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어려운 용어예요. 갑자기 조선에서 지금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인 중하였고 우리 조선이 그의 신하였는데 요 중하가 명나라가 망했다. 대신에 명나라가 중하인데 요 땅을 청나라 오랑캐가 차지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오랑캐 땅이 됐다. 근데 우리 조선은 명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명나라의 성리학, 명나라의 인의예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슬프지만 중국의 명나라, 중하는 끝났지만 명나라의 사상을 우리 조선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여러분, 조선 무슨 주의가 나와요? 조선 중화주의가 나와요. 그러면서
요 청나라는 오랑캐고 나쁜 놈이고 저질이기 때문에 중국을 먹었지만 중국은 오랑캐의 땅이고 조선만이 진짜 오리지널 중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조선에서는 뭐가 나온다? 조선 중화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했으니까 명나라 복수해줘야겠죠. 이런 의미로 여러분 모두 추진되는 거야. 북벌도 이런 관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족을 달자면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수업 풀기 힘들죠? 자, 조선 중화주의가 봐봐. 여러분 조선 전기에 양반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중국의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공자의 고향을 중국 화가가 막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 그림을 사다가 마룻바닥에 펼친 다음에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양반들의 그림이었어. 왜냐? 조선전기 양반들이 보기에는 우리 조선은 후진국이야. 그런데 중국은 진짜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 그리면 안 돼. 야! 금강산을 왜 그려? 설악산을 왜 그려? 무조건 그림은 공자, 유교의 혼이 있는 중국 그림을 그렸다고. 되게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 중화주의가 됐을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조선 후기에 여러분 정선이라는 화가 아시죠? 이 정선하면은 초, 중, 고 때 배웠어요. 요 정선은 중국의 그림 그리지 말자. 우리의 산천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중국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산과 바다, 강을 진짜 경치를 그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선하면 진경산수 아시죠? 인왕 제색도, 금강 전도. 여러분 알아요 혹시? 금강 전도. 그 다음에 인왕 제색도 아시죠? 이거 다 우리나라 산이죠.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 정선의 진경산수화도 무슨 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조선 중화주의야. 왜? 내가 왜 오랑캐 땅인 청나라 산천을 그리겠냐? 우리가 중화기 때문에 우리 산을 그리겠다. 해서 여러분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나왔다는 학설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미있는 얘기 해보자. 빨리.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에서는 어떤 사상이 나와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다. 우리의 부모다. 우리의 군주다. 5번. 무슨 지은? 제조지은? 제조지은.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 망하고 중국을 청나라가 차지하니까 어선 사상이 나와요. 조선 중화주의. 조선 중화주의. 무슨 뻘? 북벌. 무슨 뻘? 북벌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선 중화주의가 여러분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딱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한 번만 써줄게. 자, 한번 써줄게요. 키워드.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사상적으로 무슨 지은? 제조 지은. 그 다음에 여러분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는 정책적으로는 복수를 하자. 무슨 뻘? 북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명나라 망했고 오랑캐가 중국 먹었으니까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다. 무슨 주의? 조선 중화주의. 요거 딱 아시면 좋아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또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개념인데 여기 여러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조선에서는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2가지가 나왔죠. 우리 명나라 복수해야 된다. 무슨 벌? 북벌 나오고 여러분 조선 무슨 주의 나왔어요? 중화주의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1번 에도막부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게 나와요. 에도막부에 여러분 하야시 슌샤인가? 슌샤이라는 학자가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이거 외울게요. 화이변태라 불러요. 화이변태 내용이 뭐냐? 이 당시 여러분 에도막부는 조선과도 무역하고 청나라와도 조금 왔다 갔다 했나 봐. 그러니까는 이 명청 때 정보랑 조선의 정보를 알고서 뭐냐?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걸 알았대요. 요때 요 하야시가 하는 말, 중국에서 명나라, 중화가 망하고 오랑캐인 누가? 청나라가 중국을 먹었다 라고 기술을 해요. 그럼 잠깐만 요거만 해보자.
원래 여러분 일본은 좀 섬나라라 성리학이 있긴 있지만 진해가 중심이라고 봤죠. 그런데 명청 교책이 청나라 들어섰을 때 에도마쿠의 하야시 슌샤이라는 학자가 따라해볼게요. 화이. 명나라 화가 망하고 오랑캐 청나라가 이겼다라고 책을 써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 아하, 에도마쿠 때 여러분 임나 때 무슨 학이 건너갔어요? 성리학이 건너갔으니까 성리학에 화이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하, 에도마쿠 때 하야시의 화이 변태는 첫 번째, 명나라를 얘네가 화로 보고 오랑캐 청을 이루 봤구나. 이 책에 아하, 일본에도 화이론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하, 에도마쿠도 중국의 사정을 지금 잘 관찰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 야, 근데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인 청나라가 이겼대. 이 또한 통쾌하지 않는가? 왠지 좋아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해설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교과서대 교재용으로 하면은 알아만 두세요. 아, 에도마쿠 때 하야시라는 사람이 명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구나. 5번.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5번. 무슨 변태? 화이 변태. 화. 명나라 화가 망하고 오랑캐이가 대신했구나. 아, 중국이 망했구나라는 걸 일본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화이 변태. 무슨 변태? 화이, 약간 변태가 나오니까 이상하긴 한데 무슨 변태? 화이 변태까지 했습니다. 이야, 이런 거 지금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이제 일본 복습을 합시다. 일본에서 여러분 최초의 막부가 무슨 쿠라 막부가 있었어요?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죠. 말로 해보자.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 1차, 2차 막아냈죠. 신풍, 신국사상, 카미카제 나와야 되겠고, 가마쿠라는 또 특징이 뭐예요? 자, 중앙에 사무라이 도꼬로, 그 다음에 만 도꼬로, 그 다음에 멈추쇼. 중앙 기구가 있었고, 지방에는 자, 세금 걷는 사무라이 무슨 토? 지토. 그렇잖아요? 또 치안 유지인 무슨 고? 슈고. 또 가마쿠라 막부 때 자, 원나라에서 무슨 학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요?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가마쿠라 막부는 송나라의 화폐, 동전을 많이 수입을 했다. 그러다가 원나라 막아냈지만 사무라이들에게 토지를 못 줘서 망했다. 야, 가마쿠라 막부 한 40분 한 거로는 1분도 안 걸리죠.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맞잖아요?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여러분 망하자마자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자, 무슨 마치 막부가 생겨요? 무로마치 막부 1336에서 여러분 2로 잠깐만 헷갈리네. 2로 73까지죠. 누가 세워요? 자, 아시카가 다카 우지. 자, 세우자마자 1336년에서 1392년까지는 무슨 조 시대였어요? 남북조 시대. 세 번째, 3대 슈군인 아시카가 무슨 미스가? 요시미스가 남조 멸망시킨 다음에 통일했죠. 외구 격퇴했죠. 제일 중요한 거. 명나라와 무슨 무역? 가만 무역하고 조공 책봉 받아서 무슨 국가? 일본 국가. 그러다가 여러분 1467년에서 1477년 무슨 난으로? 온인난으로 무슨 시대가 돼요? 전국시대가 되다가 1500 여러분 73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시대? 전국시대. 이것도 여러분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죠, 여러분?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 끝나고 한동안 무슨 시대? 전국시대. 그럼 보자. 가마쿠라 다음에 무슨 마치? 무로마치 와중에 무슨 시대? 전국시대 중에 무로마치 망하고 누가 통일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20년 해먹다가 여러분 드디어 1603년에서 1800 여러분 68년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무슨 막부? 에도 막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해볼게요. 그러면 배운 것만 해보자. 에도 막부는 일단은 생기게 된 계기가 언제야? 1600년에 무슨 가하라? 새끼 가하라 전투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에도 막부가 세워졌죠.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빨리 볼게요. 무슨 가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거 1604년에서 1645년까지는
에도마프가 무슨 장 무역을 했어요? 주인장 무역. 그 다음에 세 번째, 1636년에서 1639년 나가사키에 대지마가 있었지만 누가 사용했어요? 포르투갈이 사용하다가. 네 번째, 1641년부터는 이 대지마를 누가 사용했어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여러분, 에도마프는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여러분 새로운 학문인 무슨 학이 나왔어요? 난학. 특히 1700 여러분 70년경 겐파쿠의 무슨 신서? 여러분 겐파쿠의 무슨 신서? 해체 신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637년에 무슨 바라의 난이 났어요? 시마 바라의 난. 여러분 되게 많이 했죠? 했던 거 지금 다 했던 거죠? 요거 말고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에도막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몇 나라 빼고는 무슨 정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국 정책이야. 즉 주인장 무역 끝나고 나서는 야 들어오지 마. 단 세국인데 네덜란드와 국교를 맺은 조선만 하는 거지 개인은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외는 누구예요? 예외는 조선과 무슨 난도 여러분? 네덜란드만 예우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못 나가게 막습니다. 두 번째, 지금 무슨 막부 여러분? 에도 막부는 명나라 플러스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개인이 무역하는 건 놔뒀는데 명청과 무슨 무역? 조공 책봉을 맺지 않았다. 누구하고 맺은 거야? 조선과만 맺은 거죠. 언제? 1609년에 무슨 약조? 기유 약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봤더니 봐봐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300명의 지방 세력이 있어요. 일본의 지방에 성 가지고 있고 군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호족들을 무슨 묘라 불러요? 다이묘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저봐, 우리는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일본은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에도마프가 여러분 이게 동경의 에도마프죠? 요 300명의 다이묘를 다 정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도마프가 힘이 세면 300명의 다이묘가 고개를 숙이지만 에도마프가 약해지면 어느 순간 또 반란을 일으키겠죠. 이때 에도마프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저 다이묘들을 완벽하게 개기지 못하게 할까 하다가 만든 게 요거예요. 자, 여러분 에도마프는 따라해볼게요.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세계사 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상킨 고타이를 창근 교대역이라고 부릅니다. 해볼게요. 자, 모든 다이묘는요, 에도에다가, 자, 내가 여기 사는 다이묘야. 그러면 여기도 내 성 땅이 있지만 무조건 에도에다가 큰 저택을 져서 여기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살게 해야 돼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은 자기 영지에 있고, 여러분 1년은 어떻게 해요? 에도 와서 여기 살아야 돼. 이게 상킨 고타이야.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상킨 고타이 제도는 300명의 모든 다이묘들이 에도에다가 큰 집을 짓고 아내와 자식을 인질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상킨 고타이로 아내와 자식이 에도에 있으니까 반란 못 일으키겠죠. 또 하나, 1년은 여기 살고 1년은 여기 사니까 집이 두 개죠. 집이 두 개고 여러분 어떤 다이면은 한 번 이동할 때 300명, 500명 데려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야, 땅바닥에 잘 수가 없잖아. 그러면 300명 내 부하들 밥도 먹이고 여간에 재워야 되겠죠. 몇십억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상킨 고타이 하면은 도쿠가와가 좋은 점,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반란이 안 일으키겠죠. 또 하나, 다이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많이 쓰니까 전쟁 못 하겠죠. 또 하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좋은 점, 전국에 여러분 길이 정비가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관이나 마을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킨 고타이의 좋은 점, 에도마프 입장에서는 반란을 못 일으켰다. 봉건제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에 개기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 즉 봉건제긴 하지만 중앙에 절대 반란을 못 일으켰다.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되고 반란도 막고, 좋은 점, 도로가 설비되고 도시가 생기고 유통이 활성화돼 가지고 상킨 고타이로 여관, 마을,
유통이 활발해가지고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에도마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5번. 무슨 고타이? 상낀 고타이. 재미있게 해줄까요? 작년에 동산 사람은 알 거야.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벌어지지만요. 제가 연구해 봤더니 페리 제독이 쳐들어오고 나서 에도마부가 놀래가지고 야! 다이묘들아 조금 있으면 서양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비를 증가해라 했더니 다이묘들이 아 근데요 쌍낀 고타이로 매일 돈 써가지고 돈이 없애라고 하니까 이거 에도마부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 그러면 쌍낀 고타이를 폐지할게. 폐지한 거야. 폐지하니까 여러분 다이묘들은 땡큐죠.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아내와 자식 데려왔으니까 여러분 반란 일으켜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메이지 유신 벌어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쌍킹 고타이 제도를 폐지하니까 여러분 개길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외울게요. 그래서 에도마부의 가장 유명한 제도 무슨 고타이 제도가 있다? 쌍킨 고타이 제도가 있다. 하나 더 옛날 거 해줄게요. 또 하나 모든 다이묘들이 이 법을 따라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무가 제법도라는 것도 만듭니다. 요 무가가 뭐야? 무술 배운 가문이니까 다이묘가 되겠죠. 모든 다이묘는 모두 이 법을 따라야 돼. 내용이 뭐냐? 에도마부의 허락 없이 성을 증축하지 못한다. 에도마부의 허락 없이 함부로 결혼하지 못한다. 여러분 동맹할까봐. 그래서 어떤 다이묘가 저거 어기고 성곽을 증축하면요 죽여버리거나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부는 무가 제법도와 무슨 고타이? 상킨 고타이 제도로 중앙 집권적 무슨 제를 이뤘다. 중앙제를 이뤘다. 이거 아시면 돼요. 중앙 집권적 봉건국가가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요 에도마부는요 평화가 지속돼요. 근데 사무라이들은 여러분 월급이 정해져 있거든. 몇 석 해서 그러면 사무라이들은 농사도 못 지죠. 장사도 못 하죠. 봐봐. 그럼 내가 연봉 5억 받았어. 1억이라 해보자. 괜찮죠. 근데 자식이 6명이야. 아들이 4명이야. 그럼 그 중에 큰아들만 내 관직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은 한 번도 과거 시험이 치러진 적이 없어요. 일본 무사는 아버지의 직업을 세습해요. 그럼 내 아들이 4명인데 한 명한테만 내 직업을 계승해주면 사무라이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농사나 장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빌리거나 해야 되겠죠. 또 꼴에 여러분 사무라이 지배층이니까 매일 문화를 즐기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도 시대가 지나면 무사들은요 엄청 가난해져요. 몇 명 빼고는 다 가난해져. 당연하죠 여러분. 봐봐. 내가 1억을 벌어도 내 큰 자식이 1억을 계승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 또 걔네가 결혼하면 자식을 많이 낳겠죠. 그러면 100년만 지나면 우리 가문 50명 중에 나만 직업이 있고 49명은 실업자인데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도시대 상인들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인이라 불러요? 존인이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도시대가 되면 무사는 몰락하고 존인, 상인들이 돈을 엄청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여러분 에도마부 때 여러분 무슨 문화? 존인 문화가 꼽히는 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살짝 예습을 하자면 우키요에, 분나쿠, 가부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다음에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무슨 나라가 들어섰어요? 청나라가 들어서고 여기 아래는 지금 무슨 3개? 5상계 외워야 돼요. 상지신, 무슨 충? 경정충. 옛날 수능 문제 여러분 요 사람들 이름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적 인물이 등장해요. 해보자. 정성스러운 공. 무슨 공? 정성공인데 여러분 요 사람이 명나라 딱 망하자마자 군대를 이끌어서 여러분 바로 뭐냐? 나는 청나라에 반대한다. 나는 망한 명나라를 다시 복구시키겠다. 반청 여러분 복명운동을 해서 군사를 키워서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무슨 짐까지 먹었어요?
난징까지 먹었는데 요 3번이랑 여러분 청나라가 막 푸시해가지고 밀려요. 근데 참고로 요 정성공은 아버지가 여러분 정지룡이라고요. 아버지가 해적이었어. 해적인데 워낙 잘 싸우니까 명나라 장군이 됐다가 청나라가 세니까 청나라에게 붙었어요. 근데 이 정지룡이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 참고로 여러분 이 정지룡이 그 명나라 해적인데 항상 일본에 놀러 갔나 봐. 근데 일본 놀러 갔다가 일본 사무라이 가문의 여인이랑 사랑을 해서 난 게 정성공이야. 그래서 정성공이 엄마가 일본 분이야. 그래서 10살까지 거기서 크다가 어느 날 정지룡이 또 우연히 갔는데 아들 낳은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미 아내는 재혼을 한 거야. 그래서 10살에 정성공을 데려와서 해적이지만 부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특수한 교육을 시켜요. 아빠는 해적이니까 무식하고 그러는데 이 정성공한테 성리학, 무술 같은 거 가르쳐. 그럼 여러분 성리학은 키워드가 뭐예요? 의리죠. 근데 이 정성공이 커서 아빠만큼 세력을 가졌는데 아빠 정지룡이는 약간 양아치야. 명나라 장군이었다가 청나라에게 붙었는데 이 정성공 뭐 배웠어? 성리학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명나라 왕족 중에 도망다닌 사람 목숨을 딱 구해주니까 그 명나라 왕족이 탁 쏘져요. 야, 네가 이제 명나라 황족이다. 네가 명나라 재건해라고 막 죽어요. 그러면 정씨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명나라 마지막 도망다니던 황제에게 뭘 받은 거야. 이 정성공이 막 명나라 세우려고 하다가 져요. 지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이분이 뭐야? 해군이 많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래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만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1661년에 정성공이 반대한다 청나라. 명나라 여러분 복구운동 하다가 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대만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만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만이라 불러요? 타이완이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완이 자 봐봐. 이게 타이완인데요. 대만인데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맨 처음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남부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누가 여러분 쳐들어와요? 네덜란드가 쳐들어와서 북쪽을 먹고 가운데는 무슨 민이 살아요? 원주민이 여러분 대두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상등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몰아내요. 그래서 사실상 요 타이완을 여러분 네덜란드가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누구야? 정성공이 강이 그 청나라에게 밀려서 대만 가서 여러분 네덜란드를 완전 격파한 다음에 대만을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여러분 무슨 왕국을 세워요? 정시왕국을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정성공의 따라해볼게요. 정성공의 대만 타이완 정시왕국은요 해군이 세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막 쳐들어가서 막 괴롭히는 거야. 이때 마침 여러분 청나라 황제가 누가 되느냐 따라해볼게요. 1661년에 청나라 황제 순치제가 죽고 무슨 제가 돼요? 강희제가 돼요. 이분은요 1661에 왕이 돼서 172 여러분 거의 왕만 몇 년이에요? 60년 하는 사람이죠. 중국사 통틀어서요 세 번째 안에 드는 거의 첫 번째로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야? 강희제. 조금 과장을 하자면요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이 광희제가 딱 봤더니 여러분 대만에서 지금 누구야? 자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살짝. 요 대만에서 여러분 지금 정성공이 막 바닷가 쳐들어오고 있죠. 또 바닷가 살고 있는 명나라 사람을 자꾸 여기 대만 가고 있죠. 요 강희제가 안 되겠다. 여기 푸젠 요쪽 사람들 푸젠 니네 사람들 바다에 나가지 마 하면서 여러분 청계령을 내리는데 요 청계령이랑 똑같은 말이 있죠. 명나라 세우자마자 왜구 때문에 명나라가 뭐를 내려요?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무슨 령? 해금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여러분 해금령이랑 청계령이랑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해금령 나왔다고 무조건 명나라가 아니라 앞뒤 지문을 잘 본 다음에 이거 타이완 나오고 뭐 정성공 나왔으니까 명나라 게 아니라 청나라 강희제구나 라고 여러분 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661년 10살쯤 어린 강희제가 왕이 되자마자 정성스러운 공, 무슨 공? 정성공이 싸우다가 패해서
대만으로 갔다. 대만 타이완 갔을 때 누구를 뭐라 했다. 네덜란드. 그래서 여기서 대만에서 자꾸 푸젠 요쪽 사람들이랑 연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희재가 야 바다 나가지 마. 정성공이랑 놀지 마. 타이완 가지 마. 하면서 여러분 5번 무슨 영을 내렸다? 청계령, 청계령. 그런데 청계령을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 할 수도 있어요. 해금령, 해금령. 됐죠 여러분? 더 진행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